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글과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글과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하는 사주 상담일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 상담을 할 때마다 매번 긴장감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고 글로써 말로써 하는 일들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주 십천간에는 글재주, 말재주, 또 손재주 등이 탁월한 천간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간의 두 번째 기호, 을목입니다. 오늘은 천간 두 번째 기호, 을목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글재주, 말재주, 손재주가 없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는 각자 주어진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간지체계의 학문입니다. 내 사주에 을목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걸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글자는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글자임에는 틀림없으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사주에 을목이 있다면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변곡점에 신호탄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혹시 아직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6년에는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어 새로운 목적성을 발견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분명 변곡점의 신호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영상 중반에서는 을목일간이나 내 사주에 을목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을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천간의 첫 번째 기호는 간목입니다. 아직 제가 간목에 대한 영상을 다루지 않았지만 간목이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기상이라면 을목은 구체적으로 뚫고 들어가는 기상입니다. 예전 천간 정화를 설명드렸을 때 병화가 태양처럼 한 방에 비추는 것이라면 정화는 빛이 도달하지 못한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비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과 다르게 보다 의도적이고 또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구석구석 뚫고 들어가는 기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뚫고 들어가려면 다양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때는 갈라지기도 하고 나뉘어지기도 하면서 변형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을목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새 을자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이러한 방향을 바꾸거나 변형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민감한 것이고 주변 환경,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가령 내가 을목일간이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변형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갈라지고 나뉘어진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쉽게 실증을 내거나 또 약간의 변심, 변덕적인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을목의 모습을 통해서 을목일간 성향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간목보다 더 구체적이고 의도된 모습과 생각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만약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난 모습이 간목이라면
을목은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출근해야지 하는 생각과 행동의 단계라는 것이죠. 즉 을목 단계에서는 이제는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튀어나갈 준비가 뭘까요? 이런 게 아닐까요? 세수하고 얼굴에 화장하고 이렇게 눈곱도 떼고 이런 등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흡한 것을 수선하고 감추는 이런 행동의 단계인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미흡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자체가 이 교육이고 또 기획하고 설계, 디자인 또는 각색, 우리가 얼굴을 각색한다. 이 뭐가 있을까요? 미용이나 헤어, 즉 이미용이 있겠죠. 즉 의도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출근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는 속성을 을목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땅 위에서 식물들을 보니까 이 갑운동 다음에 식물들은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몸을 이리저리 굴리게 됩니다. 이른바 이 넝쿨이죠. 넝쿨이 이 땅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니잖아요. 줄기는 어떤가요? 이리저리 뻗치면서 부족한 영양분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이리저리 부족한 것을 채우러 다닌다는 것은 사주에서 말하는 역마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하는 천간에도 역마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는데 가령 임수나 을목이 대표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을목일간이나 을목을 직업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 거주나 해외와 손잡고 하는 일하는 패턴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을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의도된 것을 채우고 메꾸려는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교육이 되고 건축이 되고 인테리어가 되고 또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이 부족한 것을 메꾼다면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지 화장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네일 아트처럼 이 손톱의 부족함을 채우는 미용 효과도 이런 부분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화장이나 디자인을 잘 하려면 손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무식하게 힘으로가 아닌 잔잔한 손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을목은 손재주가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들판에 있는 혹은 집안 뜰에 있는 이 잡초처럼 유들유들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위를 뚫고 잡초가 나와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만큼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도 존재합니다. 을이 겉으로 볼 때는 이리저리 넝쿨넝쿨 흐르는 듯 보여도 꾸준히 그 힘으로 바위도 뚫습니다. 그래서 을목일주 특징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유약해 보여도 안으로는 질긴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무슨 일을 시켜도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걸 뚝심이라고 할까요? 암튼 이런 모습을 보면 은근 자존심이 강하고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더욱 무섭다는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을은 내부적으로 강인함과 또 칼을 숨겨놓은 모습처럼 그런데 겉으로는 또 온유해야 하기 때문에 둘러대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 둘러대기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말빨, 즉 언변이 좋다는 것이고 직업적으로 글과 말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글자를 보면 새가 제잘제잘 거리니 말이 많긴 합니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을목을 직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 문학이나 예술, 작가처럼 글과 말로 벌어먹는 세월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령 이런 작가나 문학, 예술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 벌어먹는 세월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처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도 교육이고 을도 교육이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아직 제가 갑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가령 이런 것입니다. 갑은 의도되지 않고 구체적 성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이 인문학이라면 을은 의도되고 구체적인 공문학이고, 또 갑이 만약 철학이라면 을은 도덕, 갑이 토목이라면 을은 좀 더 구체화된 건축, 갑이 순수예술이라면 을은 상업예술, 갑이 건축이라면 을은 인테리어, 실내 장식, 이런 식으로 갑목보다 좀 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으로 봐주시면 좀 더 갑목과 을목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언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을목이 있거나 을목일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을목은 말과 글, 또 손재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자로 특화된 기호입니다. 을목 다음에 오는 화기운을 통해 이 병화가 오고 또 정화가 오죠. 을목 다음에 오는 화기운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글자입니다. 화는 문명을 상징하고 또 십신으로는 식상이죠. 내 몸에서 나오는 말이나 손재주 또 표현력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대체로 이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 또 남을 먹이고 기르는 음식업, 또 을목의 물상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 매체죠. 그리고 병화의 전파, 통신, 인터넷, 방송과 같은 이런 공익적 선분과 같은 이런 일과 연관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말하는 직업, 즉 식상을 활용하는 부분이 탁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령 내가 서비스, 적개업을 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말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을목은 자체적으로 도화를 가진 성분입니다. 도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명실공히 남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받는 성분입니다. 타고난 끼가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지지에 표현되면 이 묘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예체능 분야, 또 예술 분야, 또 상업예술 분야와 인연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분야가 아니라면 도화의 끼를 밤에 활용하는 이렇게 화류계 쪽이나 이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밤에 피는 꽃처럼 이런 묘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직업성과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미흡한 것을 각색하거나 꾸미는 디자인, 장식, 피부 미용, 이미용 등에서 두각을 볼 수 있고 을목 자체가 신체에서는 이 손가락과 관련이 있으므로 손과 관련된 이미용, 요즘 말하는 네일아트나 또 수공예, 또 을목은 이 곡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가나 또 지지 묘목의 모습처럼 미흡한 것을 세우고 수선하는 가구, 건축, 인테리어 이런 수선 각색적인 직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을목은 위계 세월이 강한 구조에서 실력 발휘가 힘듭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대체로 을목은 대인관계, 이런 대인 친화적인 성분인데 주위 환경이 위기 세월이 너무 엄격하고 강하거나 강한 룰이 적용되면 이 실력 발휘가 힘든 환경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이 상처받고 스스로 고립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을목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기본 전환을 자주 만들어 생활에 활력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을목의 자체가 이 역마적인 속성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속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간히 여행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주시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혹은 내가 태어난 고향 혹은 국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다면 이 해외 생활을 통해 채워나가라는 운명적 암시가 있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자, 5번째는 을목은 가늘고 깁니다. 즉, 가늘고 길게 처세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을목은 타인의 희생을 통해 번영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독단이나 독선, 혼자만의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즉, 1인자의 모습이 아닌 2인자 혹은 참모나 조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을목에게는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을목은 흘러 이렇게 구석까지 파고드는 성분으로 그 안에서 타 천간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죠.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를 떡하니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의 요소가 있는 글자입니다. 항상 인생을 걸어가실 때 주변을 활용해서,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주변을 활용해서 살아가십시오. 독단은 금물입니다. 자, 을목 자체가 혼자서 뭘 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남에게 묻혀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을목은 습목입니다. 즉, 습한 목이라서 화기운이 있어야 환경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거나 혹은 대운에서 수기운으로 흐른다는 건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상황이 오고, 또 모친의 심한 간섭과 불화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만약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이러한 사주 구조라면,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약하다면 일찍이 고향을 떠나 살게 하는 것이 이 습한 수기운을 활용해서 살아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을목에 수기운이 많으면 발전과 번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을목이 물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정처 없는 세월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름에 태어난 을목일 경우에는 여름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금수의 기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더불어 여름에는 목의 기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목일간은 지나친 돈 욕심이나 활동력이 많으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을목일간이 신약한 을목일간이라고 할게요. 이 신약한 을목일간이 특히 간 기능이 약합니다. 간은 인체의 활동력성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곳인데, 을목은 이렇게 간의 능력을 소모해서 활기나 활력,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경이 예민한 을목일간 분들은 반드시 감과 과로는 주의해야 좋습니다. 이렇게 금이 칠살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금이 칠살이라 운에서 금기운이 세력을 만들거나 강한 금기운이 있는 사주구는 간기능 약화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7번째는, 이 부분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간목은 나의 후원자, 조력자의 관계, 또 정화는 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병화는 가을, 겨울처럼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신금은 나에게 압박감을 주는 존재, 무토는 나에게 고생을 선사할지도 모르니까 나와의 관계성 혹은 인간관계, 또 일을 도모할 때는 이러한 천간의 일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목은 차가운 음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쉬운 일간입니다. 사람들과 다정하게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목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목이 많다는 것은 자칫 그늘이 생기게 되어 이 또한 인간관계에 고충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뭐든지 깊게 생각하고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큰일을 할 수 있고 성공합니다. 이 일 저 일 하게 되면 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바위에 꽃이 핀다는 것은 그만큼 긴 세월이 필요로 한다는 이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대체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에 강합니다. 을목은 우선적으로 화기운을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수가 많으면 일정한 정착이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허송세월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생각하고 또 전념할 수 있는 일을 가져야 노후가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의지박약한 모습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9번째는 을목 자체가 도화라, 이 사치나 주색, 또 풍류성, 예능성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병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천간의 병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류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교나 대화, 여행, 놀이, 뭐 이런 찾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하여도 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좋습니다. 즉 병화의 모습을 사치나 허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 병화는 말 그대로 공익적인 성분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는 대운에서 을목을 만날 때는 분리 현상, 또 이별, 먼 곳 출입, 먼 곳 이동, 또 나뉘어지거나 지점, 분점 등의 운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이별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태어난 고향, 또 내가 태어난 국가, 이런 것과 이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분리된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일, 직장 등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뉘어지거나 지점이 생기거나 분점이 생기거나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현상들이 이러한 키워드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이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을목은 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많습니다. 내가 직업적으로 글과 말을 쓰는 직업이라면 뭐 업상대체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어도 말이 많으면 권위가 상실되고 또 사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말을 통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운이 발복한다는 운명적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을목의 가장 장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을목은 이 개화의 성분입니다. 내년 2026년은 병원년이죠. 올해 을사년, 을목이 달고 온 이 사화가 드디어 내년 병화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빠르신 분들은 지금쯤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일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사람 관계가 되었던 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올해였다면, 내년 2026년 병원에는 지금의 시작이 활짝 꽃을 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사주에 화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번영과 발전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만, 이 수가 많고 화가 없다면 다소 결실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먼저겠죠. 올해 을목이나 또 지지에 묘목을 가진 분들에게는 특별한 한 해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또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을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또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을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도교가 항상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